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저는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1960년 3월 12일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일어났다.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사건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3월 18일 날 선거가 발표되었고 3월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3월 28일 날 이기붕 일가가 자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는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저는 믿어왔고 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땅에서 부정선거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식인들은 절대로 이번에도 선거 조작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신문사 출신들은 대학 교수들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실정을 좀 더 잘 알 겁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언론인 출신들은 선거판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왔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법한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서 거의 목숨을 걸고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을 모셔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종합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광범위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대선, 지방선거, 총선뿐만 아니고 정당 내에서도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정당 내에서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냥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의 직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02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디어는 브라질 어떤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역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개발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최고직에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2002년도에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표를 분리하는 기능, 두 번째는 표를 집계하는 기능, 그러니까 계산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전송 기능입니다. 분리, 집계, 전송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 전송 과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공개한 그런 영상 그리고 제가 그것을 또 다시 받아서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은 개수기에 이미 그 개수기의 설계 도면에 그런 전송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QR코드의 리더기 같은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해 있다는 것을 설계 도면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만들었던 초기 단계부터 한국의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전자개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면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선거는 모두 다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전송 기능이 전혀 없는 기계장치라고 오겠습니다. 전송 기능을 탑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스 프로그램, 일종의 프로그램이 탑재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오로지 기계장치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도 기계장치에다가 소스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송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2002년에 비해서 18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의 발전 정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실리아 TV가 게시기의 설계 도면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통신 기능은 반드시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김경재 전 자유연맹 총재는 한 모임에서 주장한 그런 강연에서 나는 선거가 끝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쪽 사람들로부터, 그분은 또 그쪽 출신이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친분이 지금도 아마 깊지 않겠습니까? 그쪽 사람으로부터 이번 선거는 63대 3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아주 공개적인 그런 강연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시간이 가면서 그냥 단순히 통계적 분석뿐만 아니고 정황 증거라든지 제보라든지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전자개표기의 발전사 대부분 판례 같은 것을 미뤄보면 충분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대 총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총선 결과표가 분석에 의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숫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보정값, 교정값, 조작값 혹은 가측오차, 이런 것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개수기의 통신장비와 관련된 설계 도면을 지적했던 것처럼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든지 그 다음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증거를 보존하는 그런 신청을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냥 낙선자가 움직였을 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반드시, 당에 설사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나라를 구원한다는 차원에서 증거 보존을 통해 가지고 통신 장비를 통해서 선거에서 분리 기능이 마치고 그 다음에 집계 기능이 마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갔는지 아니면 서버에 백업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선거 결과에 수긍하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이 허용된다는 점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나서야 됩니다. 야당이 나서서 증거 보존을 신청해서 중앙 서버로부터 중계기로부터 그 다음에 분리기 그 다음에 개수기 등 모든 장비, 일체 장비에 대한 은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만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